거고 제방매가 갈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죽은 누이를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알겠죠? 배경사라부터 잠깐 얘기할게요. 그 책에 보시면 162페이지에 제방매가 그 왼쪽에 보시면 배경설화에 뭐 월명사가 죽은 누이 동생을 제사 지내며 부른 노래라고 적혀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월명사가 스님이야. 잘 생각해봐. 이 당시 그러니까 이 향가가 불러질 때는 신라 시대예요. 이게 이제 불교가 국교일 때야. 이 당시에는 그냥 승려, 그러니까 스님이 지식인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어서 오세요. 네, 빨리 앉으세요. 늦으면 안 돼. 어쨌든 다시 이 당시에는 이제 통일 신라 시대 때는 뭐냐면 승려가 엘리트 계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글도 많이 짓고, 왕한테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이제 월명사도 스님이긴 한데, 엘리트 계층이라 보시면 되고, 근데 월명사가 이제 자기 누이가 있었는데, 누이가 죽었어? 그래서 죽은 걸 안타까워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 제사에 이제 제문 같은 거, 총문 같은 거 있잖아? 어떤 문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문서가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서쪽으로 확 날아간 거야. 서쪽으로 확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 먹고 뭔가 탄식을 하거든요. 자, 중요한 건 서쪽입니다. 서쪽이 왜 중요할까? 서쪽이 왜 중요할까요? 서쪽이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서방정토가 뭡니까? 서쪽에 있는 극락세. 왜 극락세계가 서쪽에 있죠? 그 서유기에서 서쪽. 그러니까 왜 서쪽에 있죠?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많이 융성을 했지, 맞지?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불교가 많이 융성을 했지. 우리나라 서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어디야? 불교의 발상지죠. 그러니까 옛날에 승려들이 당나라 시대 보면 서유기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저팔계가 먼저 나왔네요. 보통 손오공이 먼저 나오는데 손오공과 왜 그럴 때만 웃는 거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이렇게 해가지고 삼장법사왕이 어디로 갑니까? 서방 정토로 가는 거예요. 그 인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경전을 막 얻으러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유기잖아, 맞지? 서쪽으로 이제 여행하면서 기록한 거 맞지? 그 서쪽도 당연히 그 인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서역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서방 정토로 하면 그냥 인도 쪽에 중국 기준으로 서쪽에 인도가 있으니까 불교의 원류, 부처님이 계시던 곳, 깨달음을 얻으신 곳, 물론 저는 직접 갔다 와봤습니다만 그 지역을 제가 인도 여행을 여러 번 했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한 달씩 했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뭐 보리수나무 하나 있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정토 다른 개념 하나도 필요 없고요. 서방정토라고 딱 나오면 극락세계. 자, 기독교인들 잘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뭐 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 불자들은 그냥 극락세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신론자들은 뭐야? 그냥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있는 거 그런 쪽. 좋은 곳이 아니죠 지금은. 나중에 어쨌든 그런 곳이다. 가장 이상 세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들이 이제 서방정토가 왜 서방정토인지 이해를 못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까 충문을 딱 하다가 충문이 왼쪽이란다. 서쪽으로 딱 날아간 것도 누이가 서쪽으로 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야. 종이가 탁 했는데 서쪽으로 탁 가니까 우리 누이가 극락으로 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배경설화입니다. 됐죠? 이 배경설화만 봐도 거의 다 이해를 다 할 수 있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요거는 살짝 지우고요. 요건 필요 없고 요것만 남겨두겠습니다. 자, 보자. 이거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제 넘겨보시면 163페이지에 훨씬 한글로 제가 해석해 놓은 본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랑 비교해 가시면서 요런 뜻이다. 반복해서 그냥 학습하시면 돼요. 자, 저랑 같이 가봅시다. 일단 처음에는 내용으로 짚을 수 있는 것만 짚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생사, 길흔, 뭐냐면 삶과 죽음의 길은 이겁니다. 알겠죠? 자, 뒤에 다 있어. 알겠지? 많이 적을 필요 없다. 지금 수업 당시에 그대로 이해하면서 가는 게 좋고, 적을 것만 적으면 돼요. 생사, 삶과 죽음 정도는 알잖아, 맞지? 그 길은, 자, 이의 이 샴의 여기
여기에. 자, 요거만. 여기 어디야? 자, 삶과 죽음의 의미에서 여긴 어디야? 이승입니다. 현생. 여기 이 시점에 머뭇거리고 어려운 거 없고요. 나는 간단 말도 잘 봐. 이 중요해. 빨간 펜으로 다 꺼내시고요. 여기 밑줄 치시고 나는 간다. 밑줄 요까지만. 간다까지만 밑줄 치시고 딱 꺼내세요. 딱 꺼내세요. 딱 옆으로 꺼내. 잘 봐. 쌍따옴표. 나는 간다. 왜 이랬을까? 잘 봐. 이 나는 간다라는 말을 하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이 누가 하는 거야? 누이야. 잘 봐. 생사길. 누이가 죽었어. 생사길은 그래. 삶과 죽음이 갈리는 길이 여기 있거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댔잖아. 맞지? 삶과 죽음이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하면서 누이를 떠올리면서 누이가 뭐 어떻게 해? 원래는 저 이제 죽어요. 오빠 뭐 동생 잘 있어. 내 유언은 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지? 그런 말도 못하고 갔다는 거야. 나는 가요. 이거 못하고 어떻게? 콱 죽었다는 거지. 뭐야? 요절했다는 거죠. 혹은 빨리 죽었다. 혹은 말도 못하고 죽었다. 알겠죠? 괜찮아요. 그게 아닌데 어떤 준비 없는 이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 없는 이별. 나는 간다는 말도 못했다 했잖아. 못다 이러고. 이거 중요한 건 못다 이러고. 나는 간다라는 누이가 말하는 겁니다. 그 말도 못다 이러고 못다 하고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나는 간다의 주체는 뭐야? 누이인데 갑니다라는 말도 못하고 갔으니까 당연히 뭐야? 준비 없는 이별. 준비 없는 이별 같은 게 사실 충격적이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슬프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2년, 3년 정도를 이제 요양원에 계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치매가 살짝 오셔가지고 이제 그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막상 돌아가셨을 때 엄청 힘들진 않더라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는 엄청 충격해서 펑펑 울었어, 내가 진짜. 그러니까 준비 없는 이별이니까 당연히 화자한테 고통이 좀 더 심하긴 하겠죠. 계속 가봅니다. 다른 거 어려운 거 없고. 됐습니다. 갑자기 죽었다만 알면 돼요, 앞에서. 누이의 죽음. 이렇게. 자, 어느 가설 이른 바람에, 이거 가을이고요. 가을. 이른 바람에 바람, 윈드입니다. 윈드, 바람. 자, 좀 더 읽고. 이에, 뒤에 뭐야? 여기에, 저기에. 여기에, 저기. 여기저기. 여기저기에 뭐 떨어질 뭐 떨어질입니다. 떨어질 잎. 자, 적고 갑시다. 떨어질 잎갓 뭐야? 잎같이입니다. 잎같이 됐죠? 네, 잎같이.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 해석이 중요해. 잘 봐. 해석하면 사실 다른 의미 다 뽑아낼 수 있어. 어느 가을 바람, 이른 바람이래. 잘 봐. 어느 가을의 이미지 잘 떨어보세요. 가을의 이미지는 항상 시에 나오면 거의 두 가지입니다. 뭐야? 풍요롭다, 곡식이 맺힌다, 맞지? 그런 이미지, 풍요로운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 하나 뭐야? 낙엽이 떨어진다, 소멸의 이미지입니다. 알겠죠? 딱 두 가지 항상 나오거든요. 풍요 아니면 소멸이야. 그러니까 곡식을 얻는다는 어떤 그 수확을 한다는 기쁨, 결실을 맺는다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거 아니면 뭐야? 잎이 지잖아, 맞지? 소멸의 이미지, 쇠락의 이미지입니다. 잎이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서 뭐야? 풍성한 풍족의 이미지겠어? 쇠락의 이미지겠어? 쇠락이겠지. 누이가 죽었는데 누이가 이제 먹을 밥이 없으니까 풍족해지.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쇠락의 이미지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뭐야? 쇠락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쇠락 뭐? 떨어지는 거면 이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지는 거지. 쉽게 말하면 소멸 이런 거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낙엽이 떨어지니까 똑같습니다. 이미지적으로도 어때요? 하강 이미지로 연결되죠. 하강 이미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멸의 이미지. 남신우주 유동 박시본방에서도 하강 이미지 많이 나오잖아. 막 축 처져 있는 느낌. 그런 이미지들. 그 가을에 자, 이른 바람에 바람이 불었어. 맞지? 자, 가을 바람 어때?
좀 찹니다, 맞지? 좀 차요. 잘 봐. 가을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 가을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은행잎과 단풍잎이 떨어지죠. 잘 봐. 그래야 돼,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해석하지 말고, 자, 가봐. 가을이 왔어? 잎이 달랑달랑 매달렸는데, 휙 불면 어떻게 해? 후두두두 떨어지잖아. 뭐가 떨어지겠어? 떨어질 잎. 아, 잎이 떨어지는구나, 맞지? 그럼 봐봐. 가을이란 게 생명이 떨어지는 거, 생명이 없어지는 거, 소멸과 관련이 있었는데, 잎이 떨어진다, 뭐야? 잎은 생명인가 보지. 맞지? 그럼 봐봐. 근데 잎은 어떤 생명이었어? 원래 누이의 생명이었겠지. 맞지? 근데 떨어졌다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아, 누이가 죽었구나를 요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누이가 죽었다를 아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잎은 누이의 생명, 누이를 뜻하고 떨어질 잎이는 게 누이의 죽음.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바람이 잎을 떨어뜨렸지? 그럼 바람 뭐야? 고난과 시련의 이미지다. 맞지? 그냥 수능적으로 해석하면 맞아 안 맞아? 아니 내가 누이를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지? 그럼 화자와 관련돼 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고 근데 누이를 떨어뜨린 이미지가 뭐야? 이른 바람이잖아. 뭔지 몰라도 이른 바람 때문에 잎이 떨어졌잖아. 그게 죽은 거라며. 그럼 뭐야? 아 부정적인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해되시죠? 바람이 불어서 잎이 떨어진다. 이해되죠? 영빈이 이해되니? 오케이. 그럼 이른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이른에다 박은 줄 치시고 자, 이른은 뭘 뜻하냐면 잘 봐. 바람이 불긴 불었어. 그러니까 바람은 어쨌든 누이를 죽게 만드는 뭔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맞지? 근데 바람이 이르대. 다시 말하면 빨리 죽었네. 다시 어린 나이에 죽었네. 다시 젊은 나이에 죽었네. 그게 뭐야? 요절. 요게 요절을 뜻한다. 어려운 말로 요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까지 상황을 딱 종합해보면 뭐예요? 누이가 죽었는데 맞지? 누이가 죽어. 누이의 죽음입니다. 누이의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야? 이른 죽음. 다른 말로 뭐? 요절한 거죠. 그런 상황을 어떻게 나타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거죠. 요거를 비유적으로 표현. 자, 이거 잘 들으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주 컴팩트하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잘 봐. 하든 가지를, 한 가지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알겠지? 한 가지야. 잘 봐. 한 가지에 났대. 뭐가 난 거야, 사실상? 잎이 난 거지. 잘 봐. 잎이 한 가지에 난 거다. 잎이 있으면, 이렇게. 잎이 한 가지 났죠. 그건데, 사실, 잎이 뭘 뜻한데? 누이를 뜻하잖아, 맞지? 이해되죠? 잎같이. 누이를 뜻하니까. 아, 그럼 누이랑 나랑 한 가지에 났구나. 남매니까. 맞지? 그럼 한 가지는 뭐겠어요? 아, 혈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에 난다. 혈육. 아, 우리 같은 핏줄이다. 잘 봐. 자, 그러니까 피부친데, 혈육인데, 남매인데, 뭘 몰라? 가는 곳을 모른대. 이해되시죠? 가는 곳을 모른다. 그럼 가는 곳은 어디겠어? 죽어서 가는 곳이겠죠. 어디로 사라지는 거죠. 맞죠? 요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까지 내려오시면 감정은 어때요? 상당히 허무하고 무상감이 들고 전에 슬프고 요런 감정이 나오겠죠. 이건 왜 나와? 빨리 죽었으니까. 말도 못하고. 맞지? 자, 앞에서부터 얘기하면 누이가 죽긴 죽었어. 맞지? 생사길이 여기 있는데 나는 갑니다. 말도 못하고 확 죽어버렸어요. 못다 이러고 갔다. 맞지? 갑자기 죽었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가을에 소락하는 이미지, 소멸하는 이미지, 생명이 뭔가 없어지는 그 이미지. 그 가을에 이른 바람, 빨리 부는 그 세찬 바람에 이에 저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같이 잎처럼 누이가 갔습니다. 맞지? 됐죠? 한 가지라 나고 한 가지에서 났는데, 그러니까 시적 화자와 남매인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을 모른다. 가는 곳은 뭐게? 잘 봐. 여기도 주체가 중요합니다. 가는 곳 누가 가는 거야?
누가 가는 거야? 누이가 가는 거죠. 착각하면 안 돼. 누이가 가는 겁니다. 왜 가? 죽었으니까 어디로 가겠지. 천국으로 가든. 그거를 자 모르는 건 누구야? 잘 봐. 모르는 건 누구야? 모르는 거 후. 내가 모른다. 이해되시죠? 누이가 가는 곳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좀 착각하기 쉬운 포인트예요. 됐죠? 오케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 같이 컸고 우리 같이 자라난 남매인데 빨리 죽은 것도 모자라서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하니까 허무하다. 무상하다. 이렇게 드는 거죠. 이 무상하다에서 뭐가 당연히 연결되겠어요? 맨날 자습서에 나오는 인생 무상.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유, 인생 덧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자, 봅시다. 미타차라 맛보올라. 자, 중요합니다. 에다가 빨간색으로 네모 치시고, 현관문 치시고, 감탄사라고 적고요. 그 정도만 일단. 감탄사만 일단 적어 놓고. 미타찰, 맛볼. 그러니까 미타찰에서, 이 미타찰에다가 현관문 치시고, 별표 하나 매기시고요. 옆에, 밑에다가, 극락. 쉽게 말하면 서방정토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정도 다 해석할 수 있고 요 다음 구절이 좀 중요한데 이게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어. 중요하다. 이게 어떤 선생님은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강사는 안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아주 심플하게 자 극락, 서방정토, 천국에서 맛볼 만날입니다. 만날. 그러니까 만날 나 맞지? 오케이 만날 나 돛닦아 기다리겠다. 돛닦아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잘 보세요. 이 돛닦아 기다리는 게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이 조금 갈릴 수 있어. 원래는 이런 거거든. 미타찰에서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누이를 만날 나. 이해했죠? 그 내가 돛닦아 기다릴 거야. 누이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무슨 말이야? 누이 천국에 가 있어. 누이가 천국에 있어. 근데 그 갈 때까지 일단 나는 살아야 되잖아. 맞지? 그럼 현생에서 돌을 닦으면서 살겠다. 졸지 마세요. 네, 2번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하면 나갑니다. 졸리면 뒤로 나가 서세요. 맞지? 내가 돛닦아 기다리겠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현생에서 어떤 현생의 삶에 이렇게 현생의 삶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 내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죽을 때까지 맞지? 그러면서 뒤에 나중에 천국 가면 누나 만날 거 요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뭐야? 진짜 돌을 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양한다는 거겠죠. 이 돌을 닦는다는 말은 뭐냐면 뭐랑 연결되냐면 종교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교적, 종교적인 돌을 닦으며 수양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수양하면서 누나를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잘 봐.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 주제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종교적 승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게. 그냥 종교적 승화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앞으로 승화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극복, 의지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죠? 일단 승화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의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이게 무조건 극복하는 거야. 이게 애들 헷갈려 하는데 그냥 극복하는 겁니다. 승화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뭐? 극복한다. 어려움을. 됐지? 그럼 잘 봐. 제망매가는 낙담하는 시 아니야. 아니야. 자, 중요하다. 제망매가는 낙담하는 걸로 끝나 안 끝나? 안 끝납니다. 뭐야? 종교적으로 승화니까 뭐야? 이겨내겠다. 극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걸? 누이를 잃은 뭐? 슬픔, 좌절감, 절망감을 종교적으로 뭐? 극복하는 겁니다. 다시 머리 때려 박습니다. 이거 낙담하는 거 아니다. 극복하는 거다. 알겠지? 그거 중요하고요.
여기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자, 추가로 하나 해보면 들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잘 봐. 미타차라에서 맛볼, 그러니까 만날 나를 누나가 뒀다가 기다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간혹은 천국에서 누나가 수양을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잘 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내가 다시 누나를 만난다는 거지. 맞지? 누나가 천국에서 돌을 닦든 내가 밑에서 돌을 닦든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예요?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다시 만난다는 재회죠. 그치? 맞지? 근데 재회를 소망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뭐야? 확신에 가까워. 야, 만날 거야 이거잖아. 맞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지. 맞지? 이건 어떤 사상에서 베이스가 된 거야? 불교적 사상, 종교적 사상, 뭐 윤회 사상입니다. 알겠지? 이 소망과 확신까지 가는 베이스가 어디 있다? 윤회 사상에 있다. 인간은 돌고 돌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만나고. 이해되시죠? 요 흐름을 잘 가져와야 돼요. 극락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내가 도 닦아 기다릴 거야. 현상의 삶에 충실하면서 나중에 만날 수도 있다. 도를 닦아 정교적으로 승화하면서 만날 수도 있다. 어찌됐든 핵심 포인트는 만난다. 재회고요. 그 재회를 소망하는 걸 넘어서서 확신까지 하고 있다. 확신의 근거는 윤회 사상 때문이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으면 내용은 거의 다 했습니다. 됐죠? 자, 다른 건 싹 다 했고 이제 추가 포인트만 몇 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다 치우고 앞으로 갑니다. 자, 생사길은 돼 있고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 다른 거 없고 나는 가는다 멀다 못다 이러고 가니까 여기 볼 거 없고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 떨어질 이까지 다 했고 한 가지라 나고 가는 건 모래온 저 다 했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 미타차 여기서만 하면 더 하면 되겠네요. 미타차라 맛볼라 앞에 약간 여기다가 네모 쳤었죠. 맞지? 이게 감탄사라고 적었어. 그 가로 열고요. 적었는데 가로 열고 시상 전환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이게 감탄사로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탄사로 설명을 하면 잘 봐. 낙구란 게 있어요. 옆에 적어놔. 낙구. 아까 적어놨지. 19째 향가의 특징이 뭐냐면 4, 4, 2 구조입니다. 자, 이게 19째 향가의 구조인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히 필기하시면 들으시면 돼요. 필기하면서. 4, 4, 2 구조는 뭐냐면 4줄, 4줄, 2줄 나온다는 거야. 됐지? 이걸 기, 서, 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 서, 결 구조다. 맞지? 야, 이거 몇 단이야? 하나, 둘, 셋. 1, 2, 3. 3단 구성. 너무 쉽고요. 이건 어렵지 않고요. 중요한 건 4, 4, 2에서 이 2가 중요한 겁니다. 이 두 줄을 뭐라고 불러요? 두 줄을 뭐라고 불러요? 낙구라고 부릅니다. 잘 봐. 맨 마지막 줄이 아니다. 맨 마지막 두 줄이다. 알겠지? 이걸 낙구라고 부른다. 그리고 낙구의 특징 중 한 마리는 특징 중 하나 뭐냐면 첫머리에 감탄사가 옵니다. 이게 요거예요. 됐지? 근데 감탄사로 역할이 당연히 오는 건 형식적인 특징이고 여기서 특히 어떻게 되냐면 앞에 어떻는지 봐야 돼. 앞에 흐름이 어땠어? 잘 봐. 앞에 계속 슬펐지? 맞지? 누나 너 갔어. 슬퍼. 잘 봐. 생사길은 여기에 있다. 나는 간단 말도 못해. 나는 갑니다. 말도 못하고. 누나가 죽었어. 나 너무 슬퍼.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떨어진 잎처럼 누나가 죽었어. 한 가지라 갔는데 나는 가는 것도 모르고 야 인생이 무상하다까지 느꼈지? 중요하다 맞지? 느꼈죠? 그 다음 아가 나와. 그럼 봐봐. 앞에는 어땠어? 계속 슬펐어. 계속 힘들었어. 근데 뒤에 가면서 어떤 게 나와? 계속 얘기했던 거 뭐? 극복. 맞지? 그럼 뭐가? 계속 슬퍼하다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어진다? 극복으로 바뀌잖아. 맞지? 딱 반전되잖아. 맞지? 그걸 뭐라? 시상전환이라 부르잖아요. 그럼 시상전환의 포인트가 어디예요? 감탄사인 거죠. 슬퍼. 깨달음 얻는 거죠. 깨달음 얻으면서 뭐? 시상이 바뀌면서 그래
극복할 거야? 종교적으로 극복할 거야? 뭐 현생에서 삶을 다해서 극복할 거야? 어쨌든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땀이 비오도 그러네요. 됐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재회에 대한 소망이고 승화는 극복이다. 요것만 잘 챙기시면 돼요. 됐죠? 그 시어 같은 거는 어차피 제가 중요한 건 적어줬으니까 챙기시면 되고 다른 거 없고 아까 나는 간다. 그 죽은 누이가 하는 대사, 그러니까 누이가 했다는 대사, 주체, 대화의 주체가 말의 주체가 누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비유적 표현, 아까 이른 바람, 떨어질 잎같이 이런 것들, 그다음 한 가지, 그러니까 같은 부모, 혈육이란 겁니다. 그 정도만 챙기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참고로 뭐 19차항과 특징은 거의 다 했고요. 당연히 이거 초등부 3문절 나오는 것도 뭐 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시조하고 제가 엮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조하고 엮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두세요. 잘 봐. 이 향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향가가 나중에 조선시대 넘어가서 시조의 기초가 됐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조가 만들어진 게 향가에서 나왔다 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 시조의 종장의 첫머리에 뭐가 들어가요? 3? 그 뭔데? 어즈법. 어즈법. 그게 뭔데? 감탄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3? 음절이 들어가죠? 모르시나요? 오케이, 그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들어가는 거, 첫음절, 시조의 종장에, 첫머리에, 3절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당연히 이 감탄사랑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꼭 감탄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시조에서는. 그게 좀 차이점인데, 요 원류를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442 구조지만 3단 구성이잖아.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 요렇게 연결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시조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건 싹 다 있고, 자, 요거 하나만 해보죠. 자, 요게 선생님 혹시 하셨니? 설명을 해주셨니? 아직 진도가 안 나갔나? 제 막내가? 행사를 안 해. 그냥 간단. 그래? 그럼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그치? 간단하게. 이게 왜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만 딱 봅시다. 잘 봐. 향찰이라는 게 뭐냐면 애초에 한자를 가지고 이제 음하고 뜻을 빌려 쓰는 건데 여기 보면 뜻을 빌려 쓰는 거를 훈차라고 합니다. 뜻. 음은 그냥 뭐야? 그냥 음을 빌려 쓰는 겁니다. 소리를 빌려 쓰는 거야. 소리라고 적읍시다.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가 뭘까?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거. 조사 같은 것들 기억나시죠? 맞죠? 어미 같은 것들 맞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사라고 생각하시고 밑에 딱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사만 챙기시고 밑에 봐봐. 이 생사 길은 할 때 나오는 길은이야. 잘 봐. 한자로는 생사 적은 다음에 이 길로자가 적혀 있어요. 이거 뭐야? 숨길 은자입니다. 맞지? 그럼 읽을 때 원래 어떻게 읽어야 돼? 로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맞지? 이해되세요? 근데 실제로 향찰의 방식이 뭐냐면 이 음을 따오지 않고 맞지? 원래 의미를 따오는 거야. 생사길,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적으면 생사길은 이렇게 적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 거니까 그 뜻을 가진 로를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 이렇게 갖다 받고 은은 그냥 조사잖아. 맞지? 그러니까 따로 따올 거 없고 그냥 비슷한 음을 가진 것만. 이 앞에 의미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이 은만 따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생사로은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럼 삶과 죽음의 길은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나올지 몰라서 넣어놨습니다. 됐죠? 됐고요. 뒤에 163페이지 가볼게요. 그 내용 정리 감탄사 아아의 기능이 있거든요. 보시면 읽어보면서 형광펜 조금 칠 부분이 있어요. 이 작품의 화자는 한 가지로 상징되듯 혈연관계였던 누이가 죽자 서로 오간들을 모르게 된 상황 앞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매우 격양된 모습을 보인다. 안타까움을 느끼며 매우 격양된 모습 보인다. 여기까지 밑줄 쳐보시고 형광펜 쳐보시고 그 다음에 아를 통해 급변 체크해보시고 확 반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신념과 재회에 대한 소망을 노래 이 정도 체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을 기준으로 나의 생각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 그 전에 이제 누이에 대한 얘기 하다가 나는 극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선지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각각 줄친 거고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밑에 향차례 풀기 미타신앙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깔아 놓은 거고요. 자, 넘어가서 제망매관 여기까지 하고요. 서경별곡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뒤에 학습 활동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166페이지에 5번에 2번 거기 별표 한번 쳐볼게요. 얘들아, 나 이거 조금만 틀면 안 될까, 에어컨? 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껐다 꼈다 할게. 네, 그 2번만 좀 별표 쳐보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서경별곡으로 갈게요.